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삐딱한 포차, 삐딱 토크 시즌5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대체 휴일이 어제여가지고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더니 네. 화요일이라서 왠지 모르게 하루 번 것 같은? 주말에 바쁘셨죠? 네, 바빴습니다. 첫가 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바빴습니다. 그렇죠. 예. 행사가 많아가지고 네. 특히 5월 달에는 행사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마찬가지로 색같은 시즌을 정신없이 보냈고 네. 휴일에도 이제 뭐 사실 저희가 휴일이 없기 때문에 휴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글쎄 민원 전화 오면은 가고 공무원들이랑 연락만 안 될 뿐이지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렇게 휴일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개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은 중부내륙 특별지원법 이와 관련된 내용부터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주 도심 통과 그거 있잖아요. 철도랑 네.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관련 촉구대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라이브도 생으로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갔다 오셨어요? 아니,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의원님은? 저도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아니 우리 그 토커님 두 분 나가가지고 우리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비추는데 안 보여. 김영환 지사님하고 도종환 의원은 어디더라 도청부터 이렇게 쭉 걸어왔어요. 그 중앙공원까지. 도지사가 어쨌든 가도시를 한 거는 처음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좀 행사는 촉구대회인지 이게 무슨 체육대회인지 어수선하고 윤건영 시장이 돼가지고 소개를 윤건영 시장님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또 그 재밌는 게 이어져가지고 이게 촉구대회가 좀 웃겼어요.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행사도 좀 어설프게 하던데 하여튼 굉장히 막 결의에 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발표 들어보니까 잘 될 것 같던 기대가 많아서 뭐 이렇게 막 분노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한번 이게 워밍업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부내륙 특별법 지원 그 촉구대회가 뭐 일단 그래도 나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 수정안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도 여러 군데서 그 찬반 토론이 막 이루어지고 했어요.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나오는 청주 도심 통과 그거 예탄가? 그거는 통과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 집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송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청주역 그리고 이제 오근장역 그리고 공항 이렇게 이제 가는 거로 됐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도심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수정안이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거죠. 둘 중에 도심 통과냐 아니면 기존 충북선 쪽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둘 중에서 도심 통과로 확정이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이제 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느냐 여부는 뭐 된다고 하니까 논의로 하고 오늘은 중부내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게 이제 상정된 지 뭐 1년이 안 됐는데 올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구조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충북 도민이 뭐 촉구대회도 한 배경에는 이 강원도가 강원도의 힘인지 강원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우리 청주 주변에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죠. 그렇죠. 또 저쪽에 붙어 있는 데는 강원 특별자치도가 됐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제주도도 자치도죠. 맞습니다. 충북은 뭐냐. 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하고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강원 특별법 이번에 통과된 내용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게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의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좀 어렵죠? 요거랑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합쳐서 만든 이제 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골자는 이제 뭐 산림 이용에 관한 특혜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 그다음에 산지 산업과 자유무역 특혜, 그다음 환경 영향 평가 권한 이양 특혜 등 그 특례 권한 같은 것들을 도지사에게 많이 이양했다는 점을 골자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보도에 보면 권한이 뭐 도지사한테 다 가서 환경단체에서는 그러면 싹 개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려하는 논평을 내기도 하고, 네. 일부 뭐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토론도 하고 또 했고, 또 어떤 데서는 그래도 가져간 거 별로 없다. 그냥 문의만 특별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의원님은 좀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근데 요번에 중부내륙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우리가 전혀 진짜 우리가 그 최근에 논란이 된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청남대 재즈 토닉 페스티벌 관련해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진짜 비도 오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자리도 없고 비피할 데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음식을 먹으려면 문의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의 그 대대적인 개발은 아니라도 약간의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에서 권한을 좀 갖고 있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거기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냐. 강원 특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중부내륙 특별법도 거기에 된다면 그렇죠. 우리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시민들이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야, 우리가 과연 청남대에서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청남대에서 우리가 라면을 먹을 수 있냐,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냐, 좀 더 즐기는데 조금 더 편의성이 좀 더 제고가 되냐. 요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우리 그게 가능한 거다. 이 정도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강원도지사는 막 큰절도 하고 뭐 도민들의 승리입니다 이런 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뭐 강원도민들은 어쨌든 뭐 또 특별한 지위가 있다고 하는 그 이름이라도 특별법의 특별도니까 좋아하던데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 골자 자체는 많은 부분이 이양된 건 아닌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농업 분야라든지 절대농지, 그다음 뭐 산림 분야,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분야,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는 이제 철책과 그 38선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들을 허가하고 허가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틀어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뭐 절대농지를 좀 풀어가지고 뭐 농민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허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산림 분야랑 이제 환경 분야에서 이제 산림단체랑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곳은 개발을 하고 그다음 보존할 곳은 보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이 그 강원도의 이미지, 그 강원도가 이제 전체의 GDP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익을 올리는 부분을 보면 이제 관광 자원이라든지 환경 자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취지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위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관한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규제가 풀렸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당초 구상에 포함되어 있던 그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에 항상 어떤 조례라든지 시책을 추진할 때 많이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자치단체는 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교류에 관한 조항이 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좀 사행산업이라고 여겨지는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 이런 것도 좀 빠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선언적인 의미에 좀 많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0개의 조항이 된 것에 비해서 이제 강원도는 23개 조항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이라든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 비판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부내륙 지원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난해 12월에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요. 아직 행정위원회 거기서는 다음 달에 뭐 논의가 되고 정부랑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은 연말까지는 통과되는 것 같은데
통과되는 조건이 안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돼. 뭐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면 어느 세로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부내륙특별법에는 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혹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 한재학 의원님이 한번. 아, 예. 요거는 사실 이제 각 부처에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또 이제 지사께서는 주요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보류하고 빼놓고 그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농식품부, 기재부, 국토부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정부 부처에서 찬성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발전 종합 계획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거와 같은 조금 되게 큰 골자에 네. 계획 수립 같은 것들은 뭐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상 되게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요거는 이제 수용할 수 없다. 예비 타당성 조사하려면 그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예타가 BP가 나오네 안 그렇죠. 나오네. BP가 0에서 1이라고 네. 하면 뭐 어느 정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꼭 필요한 건 또 안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못했던 건데 그걸 면제를 좀 시켜달라. 네, 그런데 그건 안 그거는 된다. 이제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제한 등 완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 끓여 먹는 라면 끓여 거. 먹는 청남대에서 뭐 거. 네. 하려면 그런 식음료 그런 거 설치하고 하는 게 안 그렇죠. 된다. 그런 건 이제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그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그 농지 보전금이라든지 아마 개발 부담금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감면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국토부에서 그 내륙 발전 사업 지구 내 건폐율 용적률 정도는 우리가 100에서 150 정도 부분으로 조금 조례를 규정하면은 수용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전반적으로 뜯어 보면은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플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입장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타를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개발 부담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완화, 행위 기능들을 완화해 주는 것. 그러니까 위락시설 같은 것들을 조성한다는 건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좀 이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충북도 원하는 게 100점이라고 치면 네. 이게 도대체 몇 점 정도 되는지 의원님 좀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다 만약에 지금 부처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다 그렇게 그 통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은 그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껍데기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청남대에서 경제포럼 경제 토크쇼를 했는데 뭐 시간도 한 2시쯤 했지만 저걸 주더라고요. 샌드위치 같은 거. 밥 먹었는데 그걸 또 줘갖고. 그런데 그날 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조리된 음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완제품을. 싸다가 갖다가 주는 이런 거여서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하면 그래도 뭐 거기서 끓여서 죽이라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요런 게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중부내륙특별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론 쪽으로는 좀 뭐 되는 것 같은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면 네. 청남대라든지 뭐 충주호라든지 청풍호라든지 뭐 특히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하는 거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 만든 법을 보면 거기도 사실상 국민의힘 이용수 의원이나 우리 당의 이제 허영 의원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 법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이제 발전할 초석을 놨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 행간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뭐가 크게 바뀔 거라는 것을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읽었거든요. 양 당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고. 그래서 아마 충북도도 그런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강원도의 사례를 조금 따라가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법 그 법도 찾아봤는데 주요 내용 하는 말이 뭐냐면 향후 개정될 것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놨다는 데의 의의를 어떻게 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충북도 내륙
특별자치법 이런 걸 중부내륙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일단은 선포하고 제정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힘을 많이 실을 거라고 보는데 향후 개정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그 다음 총선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오실 때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잔에 물이 반을 따랐는데 네네. 이게 그래도 딱 반이나 찼다. 네. 반밖에 안 돼? 뭐 이런 비유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뭐 그래도 뭐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도 강원도의 경우보다 더 완화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강원도가 제일 밑으로 마지노선일 것이다. 강원도특별법이. 저희도 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렇게 시작해놓고 향후에 조금씩 또 저희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면 될 것 같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런 워낙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엄청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는데 네. 오면은 이제 대리굴 갈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청남대 같은데 드라이브도 할 겸 경치도 좋고 또 거기서 또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논의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그럼 도대체 레이크파크나 이런 건 언제쯤 한단 말이냐. 이거 김영환 지사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뭐 재선할 수도 있고 뭐 삼선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지금 이제 셋불도 당김에 쫙 뽑아서 레이크파크를 해 가야 되는데 좀 탄력을 받으려면 또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이번에 이제 이 그 중부내륙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아마 임기 말쯤 돼서 아마 그 우리가 청남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막 차근히 예상을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재선을 하신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선 정도 하면 뭐 지금 임기 내에 사실 그거 말씀하신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지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긴 이시종 시사도 12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삼선 도지사 보는 거 뭐 우리 뭐 쭉 봐왔잖아요. 네. 뭐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죠. 임기 내에 뭐 우리가 그 지사님이 이렇게 비전 선포하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짧다. 저는 보고 아니 쉴드를 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아니 그 의원님은 어떻게 까칠하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힘든다는 게. 뭐 지금 수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도에서 더 나아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에서 되게 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의 주요 조항벌 이제 부처 의견을 보면은 이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다 이제 삭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거, 그 특별법 안에서 요구하는 거를. 네네. 그래서 이제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미지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은 저는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수변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들었었어요. 우리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는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식수원으로 쓰는 이 물이고 특별법으로 그 법으로 강력하게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호수 같은 데에서 위락시설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주말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인산 이내에다가 막 차댈 데도 없이 굉장히 사람들이 붐빈단 말이에요. 맞아. 경기도 그쪽은 별로. 우리가 볼 때는 별로예요. 그죠? 경치가 별론데도 그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미어 터지려요. 그죠? 청남대는 진짜 볼 거 많은데. 청남대, 청풍호, 충주 다 뭐 그렇죠. 정말 좋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여기 이렇게 호수가 이런 정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 끝에서 저 끝이 보이고 호수가 요 정도 사이즈구나 이렇게 보이는 정도인데 우리는 뭐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더 돌파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희망 섞이게 이제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쨌든 올해 내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만약에 올해 뭐 싸우다가 안 되면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요 싸우다가 안 되면 이제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될지 또 모르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것에 대해서 동력이 있을지 탄력을 받을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안 되면 일단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뭐 의회가 다시 개편이 되거든요. 개편돼서 법이 싹 다 없어졌다 다시 시작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뭐 1, 2년 늦춰줘야 될까 네. 동력을 상실하고 그렇죠. 뭐 도지사나 발의한 정우택 부의장이나 충북 여야 국회의원 모두 다 정치적인 타격은 적지 않게 있겠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올해는 그러면 무조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양보를 많이 상황으로 해서. 가는 거죠. 예. 일단은 조금 이제 불만이 있더라도 그렇죠. 예. 특별법을 내륙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다. 저가 만약에 이제 이걸 꼭 관철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정을 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은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법 정도로. 네,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개정하는 거를 이거 다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야 돼요. 하긴 뭐 이게 한 방에 우리가 원하는 100%, 네. 120%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그래갖고 양보할 건 과감히 양보하고 그 다음에 뭐 줄 수 있는 건 또 자기가 줄 수 있고 정치가 또 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 부처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권에서 내가 또 이제 지사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이고 또 이제 공무원들은 또 그런 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껍데기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레이크파크 잘 안 되면 도지사 탓이라고 얘기할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뭐라고 할 거잖아. 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애초에 미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어려운 거니까. 이 난이도가 네. 그 중이나 중상 정도면 왜 지사님 이런 걸 못 하시라는데 상도 아니고 최상도 아니고 극상의 난이도. 자체가. 네.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맞아요. 거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비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미 우리 가까운 곳에 갖고 있는 어떤 자연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좀 즐기자. 대신 상수도 그 오염이 안 되게 그 한도 내에서 즐기자는 거니까 일단은 올해 안에는 이제 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거를 좀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레이크파크 관련된 거는 좀 도민들도 눈높이를 좀 낮추고 네. 너무 이제 꿈과 동화 속에 있는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그럼 충북도도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럼 다른 것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뭐 경제도 어려우니까 뭐 다른 것도 조금 병행을 해서 시선을 조금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 말고 뭐 경제 토크쇼에서 들었는데 황인성 충북연구원장 말하기를 우리가 뭐 100조 원인가 뭐 유치하고 잘 하려면 7.6%의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내년 목표가 1.6인가 1.4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배를 더 성장을 해야 중국이. 한 6, 5배? 그래서 이것도 참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으나 어쨌든 그런 이제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기조 이런 건 이해하되 발을 좀 땅에다 두고 레이크파크든 이 중부 내륙 특별법이든 이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은 그 사람이 한 게 뭐라고 했을 때 업적 딱 하나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일치하는 그 답변이 있거든요. 4대강? 청계천. 청계천.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사님이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더 뭐 큼을 꾸시거나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자기를 홍보해야 될 때 김영환 지사가 한 게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노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상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 땅을 붙이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금 다변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비행기를 가지고 구호를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행동까지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야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전도 그림도 안 그리고 무조건 행동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적은 안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중부 내륙 특별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한번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갑자기 뭔가 은하철도 999 어디를 막 가는 분위기인데 오늘 중앙공원 보니까 기적 일어나려면 한 10,000명 정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한 200명 앉아가지고 또 되게 유심히 봤죠. 다 그 관계인들, 공무원들은 별로 없지만 그 주변의 관계인들 기업하시는 분 바쁜데 와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이 중부 내륙 특별법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조항들이 이제 그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진짜로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박하게 우리 시민들이 아니 여기서 차 타고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을 하느냐. 우리도 거기서 그 경치 좋은 데 가서 진짜 라면 한 그릇 거기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겠다는데 밥 한 끼 먹겠다는데 그거 눈으로 보고 오겠다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리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꿈을 갖는 거는 꿀 수 있다 나는 이 정도에는 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이 중부내륙 특별법이 다 풀렸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잘못 작용될 수 있는 것들 어느 분이 도지사가 오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분별하게 막 개발되고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의원님은 같은 생각이신 거죠? 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너무 난이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뭐 레저라든지 그 향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가를 좀 이렇게 즐기는 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향이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점은 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특별법이라 하면 일반법에 앞서서 우선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껍데기가 되든 불만족스럽게 되든 제정된다고 본다면 김영환 지사가 지금 뭐 1년여 만에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정치적 승리를 했다라고 선언하는데 뭐 무리의 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중부내륙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본인의 가장 큰 치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도 이제 보여지고 다만 이제 거기서 또 항상 비판이 들어가는 것은 향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맞닿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또 이제 그때 가서 진행된 상황을 보고 이것이 과연 치적인지 아니면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설레발인지 요거는 이제 시간을 지나 보면 한 임기 한 중반 이상 지나가 보면 금방 판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4년에 총선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뭐 여야 모두 자기들이 했다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빠지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도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소재가 됩니까?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된 성과가? 근데 뭐 여야가 다 같이 이제 노력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분들한테 물론 이제 지적이 되겠지만 특별히 어느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도지사님한테는 이게 이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데 실제로 대표 발의한 분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예, 뭐 그분은 내년 4월 당장 총선이 있는데 안 되면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렇죠. 되면 이게 이제 총선에 도움을 되는 작용을 하기를 기대 당연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뭐 다 같이 뭐 같이 한 거니까 그건 뭐 특별히 의원님들한테는 크게 뭐 정치적 성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발상을 한 거, 발상한 건 사실 김영환 도지사님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상이 이게 하기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그 상수도 보호 구역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처음 하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만 지금 알고 나면 쉬운 건데 처음에 그런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연필, 이렇게 볼펜이 있습니다만은 연필이 있고 지우개가 따로 있었는데 야, 여기다 뒤에다 지우개를 붙이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그분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불편함을 모르고 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중부내륙 그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내용의 어떤 내실에도 불구하고
김용환 도지사의 치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도종환 국회의원이 왔어요. 네.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가 실제로 열리고 있어서 이제 급히 인사만 하고 갔는데 국회의원이 피켓 든 것도 처음 봤어요. 제정하라. 도지사 앞에 서고 뒤에 여러 명 이거 들고 다니고 도지사가 거리 시위하는 것도 처음 봤고 네.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네. 퍼포먼스를 잘 했는데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도종환 의원을 위해서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도종환 의원님께서는 뭐 이 내륙특별법에 대해서 뭐 이제 앞장서서 하신 만큼 사실 이거 누가 정했다, 누가 해가지고 누가 이거를 끌었다, 그다음에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사실 한 사람이 해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총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향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비전 제시를 하는 쪽에서 방향을 조금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청주 시내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망 그 타당성이가 통과도 유력시 되고 그다음에 중부내륙특별법은 내용을 좀 떠나서 어쨌든 재정의 의미가 큰데 그것도 연내까지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모처럼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좀 좋은 계기가 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6월달 되면 뭐 빅 이벤트도 청주에 있는 모양이에요. 김영환 지사가 얘기도 했는데 제가 차마 이게 뭐 김영환 지사님은 자기가 다 얘기해. 말 안 해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알겠어요. 뭐 좋은 일이 6월 달에 많이 있고 큰 손님도 온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도 하여튼간 잘 되길 기원하면서 그래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짚어가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